자동차 세시 정비 실습 6주차 2강 수업을 담당할 공욱 교수입니다. 자, 목차는 첫 번째가 교과목 학습 개요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는 교과목 주요 학습 목표, 세 번째는 교과목 주요 학습 내용 순서로 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 학습 개요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목 학습 목표도 전자제어 제동장치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시간 배울 것은 공합식 제동장치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을 대형차에 관련된 정비, 조정 및 교환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자동차의 브레이크 관련돼서 배운 내용은 공합식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우리 승용차에 관련된 제동장치를 배웠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덤프, 즉 화물 승용차에 관련돼서 한번 브레이크 장치 정비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VDC입니다. VDC 오프 스위치 수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VDC라는 얘기는 자세 제어 장치입니다. 자세 제어 장치. 여러 가지 뭐 ESP다, 뭐 ESC다라고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 회사별로 나라별로 이 부르는 명칭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자세 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위치를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 스위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일단 전기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마이너스 단자를 무조건 분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장치, 전기에 관련된 것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떼야 됩니다. 우리가 차체에 항상 차체 전체에는 마이너스가 흐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줌으로써 부품의 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사항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이너스를 탈거한다는 걸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탈거. 그 다음에 사이드 크래시 패드 스위치 어셈블리를 교환한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죠. 어셈블리 탈려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VDC 오프 스위치 커넥터를 분리하고 스위치를 탈거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단자가 커넥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예. VDC 오프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스위치 단자 사이에 통전을 점검합니다. 오프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통전이 안 되게 되겠죠. 떨어져 있죠. 통전이. 온했을 때는 이게 붙어야 되겠죠. 온했을 때는 이렇게 붙어서 전기가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공기 압축기입니다. 이제 이게 공기 압축기인데요. 보시면 에어컨 컴프레셔에서 파워 스티링 펌프 A를 탈거합니다. 파워 스티링 펌프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레저네이터 어셈블리와 연결된 석션 호스를 탈거합니다. 지금 이거 뭔 얘기인지 아마 이해가 안 되시겠는데 좀 이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 아울렛 파이프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명칭들이 좀 생소한 명칭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거 다 명칭대로 다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워터 인렛 및 아웃렛 토탈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워터니까 어쨌든 물펌프 관련된 호스겠죠. 라인.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파워 스티링입니다. 파워 스티링 펌프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탈거합니다. 그 다음에 석션 호스 여기 있습니다. 요거 에어 아울렛
이겁니다. 파이프 발광하면 됩니다. 장착 볼트 2개 및 스터트 너트를 1개를 탈거하여 에어 컴프레셔에서 어셈블리를 하우징에서 탈거한다. 공기 압축기 주변에 오일 누유나 오일이 새는 거겠죠. 압축 압력이 낮은 경우에는 분해해서 해당 부품을 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 압축기 탈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공기 압축기. 그래서 이런 것도 탈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 라이닝 수리입니다. 브레이크 라이닝. 먼저 리벳의 탈거인데요. 브레이크 라이닝의 리벳을 드릴링하여 탈거할 때 드릴에 의해서 브레이크 슈의 구멍이 손상되거나 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이 대형 차들은 이게 쉽게 우리가 승용차들 라이닝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게 리벳이 있는데 이거 리벳이 볼트로 이게 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드릴 이걸로 해서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풀을 때 잘못하면 계속 하다 보면 구멍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라이닝입니다. 라이닝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라이닝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죠. 이 사진이. 근데 엄청 큽니다. 라이닝이. 특히나 화물차 뭐 10톤짜리 이런 것들은 뭐 최소가 한 600mm, 뭐 60cm 이상씩 드럼 내경만 해도 한 60cm, 막 50c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은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리벳의 장착이 나옵니다. 리벳의 장착. 라인의 리베팅은 가운데서 양 끝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가운데입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조일 때 있잖아요. 가운데서 양쪽으로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때 슈와 라이닝의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슈하고 라이닝. 자, 슈가 이겁니다. 이거. 이 슈. 이거를. 그래서 이 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슈하고 이 라이닝. 요 라이닝하고는, 요 라이닝 이렇게 돼 있죠.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조여줘야 되겠죠. 리벳의 장착력은, 1700에서 1900kg 킬로그램 FM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이 세게 줘야 된다는 이제 토크를. 자, 그래서 리벳 이거 하는데요. 라이닝 리벳입니다. 리벳.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드릴로 이렇게 합니다. 리벳의 장착력은 해당 차례 정비 지침서를 참고한다. 조립 심의죠. 규정값은 차량의 작동 상태에 따라 라이닝을 선택한다. 같은 액술이 오른쪽과 왼쪽 휠에 같은 사이즈, 같은 페인트색의 라이닝을 사용한다. 동일 제품을 써야 되겠죠. 뭐 2종을 쓴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뭐 한쪽은 마모가 되고 한쪽은 안 됐다 그래서 한쪽만 교환하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반대쪽이 또 그러면 브레이크를 우리가 잡게 되면 어쨌든 이쪽이 마모가 좀 안 됐다 그러지 안 갈고 한쪽만 가르면 어쨌든 여기는 그동안 조금이라도 썼으니까 좀 마모가 됐을 거고 새로 교환을 해서 오른쪽으로 새로 갈았다 그러면 여기는 새 거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틀림없이 한쪽으로 쏠리겠죠. 왜냐면 닿는 간격이 서로 틀릴 테니까요. 그래서 같이 갈아야 됩니다. 라이닝 장착 후 드럼과의 접촉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한 부분을 수정하고 휠과 브레이크 어셈블리가 완전하게 접촉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이 불량하면 제동장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딴 것들도 다 중요하죠. 이 제동장치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이거 부품 남는다. 우리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립하다가 부품이 나오면 이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정확히 보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제동자재면 그런 쪽에 있는 부품을 갖다가 하나를 덜 조이게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 계통에 있는 부품들은 정말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항상 조립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라이닝입니다. 라이닝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아까 좀 전에 리베팅 한다는 거 이렇게 이런데 리베이스 이렇게 여기 구멍 여기 있죠, 리베 구멍. 이렇게 됩니다. 라이닝 한계값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한계값이 이렇게 거져 있죠, 이렇게 여기 파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계값은 지금 이 그림에서 나왔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요 사진 요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드럼을 빼봐야 알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빼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계값을 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중간중간에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드럼의 수리를 하겠습니다. 드럼입니다. 드럼의 수리인데요. 허브 너트를 풀고 타이어를 탈거한다. 허브 너트를 탈거한다는데 이거 이 허브 너트 풀은 임팩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채숙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돌 깨는 구멍 뚫고 이렇게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해요. 그래서 사람이 들고 가기가 뭐해서 들수록 들고 가는 것도 있지만 아주 큰 것들은 순전히 무게가 있으니까 매달아요. 와이어 같은 걸 매달아서 이렇게 해서 허브 작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흔들고 자, 그 다음에 허브 너트를 풀고 타이어를 탈거한다. 그 다음에 항상 이게 상용차들은 무게가 사이즈도 크고 무게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자동차의 타이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잘못하면 깔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 타이어에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고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브레이크 드럼 장착 너트를 푼 다음 브레이크 드럼을 떼어낸다. 측정하기 전에 브레이크 드럼을 깨끗이 닦는다. 브레이크 드럼의 손상, 안쪽 면의 긁힘, 마멜 등을 점검한다. 이게 브레이크 어차피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사이즈는 크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승용차에 있는 드럼이나 점검 사항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라이닝하고 드럼하고 닿다 보니까 그 안쪽 면에 뭐 편마멜이 생기다든가 아니면 긁힌 자국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 점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겁니다. 자, 버니어 캘리퍼스로 브레이크 드럼의 안찌름을 측정한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 있으면 여기서 이 안찌름을 재면 됩니다. 이 안찌름을.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반사된 면은 깨끗하죠. 긁히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면은 그래도 잘 마모가 됐는데 이게 마모가 많이 이 두께가 많이 마모됐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럼의 내면에 0.2mm 이하의 손상이 있을 때는 내면에 0.2mm 이하의 손상이 있을 때는 수정 한계까지 수정한다. 수정면은 오버사이즈 라이딩.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긁힌 게 0.2mm 이하의 손상이 있을 때 이거보다 크면 어떻게 더 교환해야 되겠지만 이 이하일 때는 0.2mm는 이걸 깎아요. 내경을 확대해서 이 바깥에 이걸 깎습니다. 여기 오늘 이 둘레를 드럼 둘레를 깎아요. 그럼 깎아주면 어떻게 사이즈가 커졌겠죠. 내경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라이닝 느낌은 안 맞겠죠. 지름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수정의 몰 사이즈는 오버사이즈 라이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 지금 제 손인데요.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한번 드럼이 저 무릎 위까지 올라와요. 큰 차들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근데 상용차를 하지 않는 이상 아마 이렇게 큰 드럼을 만질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드럼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거 들려면.
자, 보시면 브레이크 드럼 내경의 규정값입니다. 드럼 이거는 좀 작은 걸 기준했는데요. 예를 들어 규정이 410mm짜리입니다. 자, 수정 한계값이 412mm예요. 2mm죠, 2mm. 내경을 깎을 수 있는 게 2mm까지입니다. 그래서 수정 한계값 여기까지가 한계값이라는 더 이상 수정이 안 됩니다. 근데 414mm가 된다. 그러면 교환을 해야 되죠. 이 부분 한번 들어오면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400 규정값이 됐을 때 냈을 때 412mm 안 된다. 그럼 412mm까지는 아까 드럼을 깎아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드럼을 깎은 다음에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전에 오버사이즈 라이닝을 껴야 되겠죠. 거기에 맞는 오버사이즈 라이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장착을 하면 되고요. 413mm가 넘는다 그러면 그때는 교환을 해야 됩니다. 드럼을 교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드럼의 수정은 휠 허브가 장착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그랬는데 허브가 장착되어 있든 자, 이 드럼을 그냥 누가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허브에다 장착을 하는 상태에서 해야 얘가 안 움직인다고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야 깎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저지 공합식 제동장치 교환에 대해서 하는 교환 작업입니다. 교환하기 전에 자세 제어에서 VDC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어떤 시스템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BS 이슈랑 똑같이 이런 VDC 이슈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G 센서가 있어야 되고요. 요레이트 센서, 조향각 센서, 압력 센서, H 이슈 유압 모터, 그 다음에 휠 스피드 센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제동 범위인데가 나오죠. 작동 범위. ABS, ESP, TCS 그렇게 되는데요. 자, 회전을 한다, 우회전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안전성을 우려를 상실해주고요. 상실 우려가 없어지겠죠. 4륜 제동력 제어, 엔진의 스로틀 제어해서 해줍니다. 차량 안정성을 확보해 준다는 거. 그래서 자세 제어가 있으면 차가 말 그대로 차가 급제동을 내가 ABS가 있어서 바뀌는 안정기지만 어쨌든 내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차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내가 고속으로 막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물건이 탁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핸들 돌리면 이 자세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ABS가 달아있어도. 근데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여기 자세 제어 장치 VDC 또는 뭐 ESP라고 여기도 보니까 ESP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ESP. 그런데 이런 걸로 해서 잡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 VDC, ESP는 시스템 어떻게 되냐? 스핀, 도는 거죠, 차가. 또는 언더스티어. 자, 언더스티어 이거 얼마 전에 저 공학에서 했었죠, 언더스티어. 언더스티어인데 언더스티어는 뭐냐면 내가 조향을 했을 때 핸들을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조향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조향했는데 언더스티어는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각도보다 원심력보다 더 크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 더 커지는 거를 언더스티어를 말한다. 반대로 어떻게 돼요? 오버스티어가 있죠. 오버스티어는 똑같은 반대 말인데요. 뭐냐면 내가 선에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내가 목표치보다도 더 많이 안쪽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더스티어는 회전 반경이 커지는 거. 오버스티어는 더 많이 핸들이 더 많이 꺾여서 더 회전 반경이 작아지는 거. 이 구분을 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더스티어 발생을 억제합니다. 어쨌든 차가 회전 반경이 큰 것보다는 좁은 게 어떻게 돼요? 운전할 때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작은 공간에서 차를 돌려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차량의 스핀 또는 언더스티어 등의 발생 상황에 도달하면 이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내측 차륜 또는 외측 차륜에 제동을 가해 차량의 자세를 제어함으로써 이로 인한 차량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ABS가 항상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 한계 직전에 자동 감속하며 TCS 이것도 마찬가지 연계 제어입니다. 이미 발생된 경우에는 각 휠별로 제동력을 제어하여 스핀이나 언더스티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된 운행을 도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DC는 요 모멘트 제어, 자동 감속 제어, ABS 제어, TCS 제어 등에 의해 스핀을 방지하고요. 오버스티어를 방지해주고요. 굴곡로 도로, GNC, 요잉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뒤흔들리는 발생을 방지해주겠죠. 제동 시 조정 안정성 향상, 가속 시 조정 안정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브레이크 제어 시 TCS 시스템의 요레이트, 휭 가속 센서, 마스 실린더, 압력 센서, 휠 조향각 센서를 추가한 구성으로 차속, 조향각 센서, 마스 실린더, 압력 센서로부터 운전자의 조정 의도를 판단하고 운전자가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하는 요레이트 앤 휭 가속도 센서로부터 차체의 자세를 계산하여 운전자가 별도의 제동을 하지 않아도 사륜을 그러니까 개별적인 독립적인 거죠. 자동 제동해서 차량의 자세를 제하여 차량 모든 방향, 앞뒤 옆 방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차선 사고라든가 이런 걸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VDC 제어의 개요 보시면 VDC 시스템은 ABS, EBD 제어, 트랙션 컨트롤, TCS거든요. 이 컨트롤 기능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VDC는 컨트롤 유닛의 4개의 휠 스피드 센서에 908로 나오는 휠 스피드 센서 신호를 이용하여 차속 및 4개의 휠 가감속을 산출한 후 ABS, EBD가 작동해야 할지 아닐지를 판단을 합니다. 자, 트랙션 컨트롤, TCS의 기능입니다. 브레이크 압력 제어 및 캔 통신을 통해서 엔진 토크를 저감시켜서 구동 방향의 휠 슬립을, 그러니까 바퀴의 슬립을 방지합니다. 이 컨트롤 기능은 요레이트 센서, 행 가속 센서, 마스 실린더 압력 센서, 조향의 각소속 센서, 휠 스피드 센서 등의 입력 신호를 연산해야 하고요. 자세 제어의 기준이 되는 요 모멘트와 자동 감속 제어의 기준이 되는 목표 감속도를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4개 바퀴 사륜의 각각의 제동 압력 및 엔진의 출력을 제어함으로써 차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사람이 계산할 수가 없는데 이 컴퓨터에 의해서 ECU가 이걸 다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바퀴에 맞게 독립적으로 제동력을 분배해 줍니다. 만약 차량의 자세가 불안정하다면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이렇게 되면 이 컨트롤 기능의 특정 휠에 브레이크 압력을 주고 캔 통신으로 엔진 토크에 저감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점화 스위치 온 후 컨트롤 유닛은 지속적으로 시스템 고장을 자기 진단합니다. 만약 시스템 고장이 감지되면 HECU는 ABS 및 VDC 경고등을 통해 시스템 고장을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계통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계기판에 우리가 보시면 ABS 경고등이라든가 VDC 경고등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경고등이 뜨면 무시할 게 아니고 바로 가까운 정비소 같은데 가셔야 되겠죠. 가서 빨리, 왜냐면 이거는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빨리 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운전자 중에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계기판에 자꾸
전에도 한번 했는 것 같은데, 계기판에다 뭐 우리가 지갑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다 핸드폰을 해서 내비게이션, 우리가 저도 가끔씩 그러면 안 되겠죠. 뭐 급할 때 내비게이션 거기다 설치를 그렇게 해서 하는데, 계기판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에는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항상 경고등 같은 것이 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 앞만 보고 갈 것도, 앞을 많이 전방 주시를 해야 되겠죠. 계기판도 한 번씩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뜨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VDC 개요까지 들어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